자,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슈가가 조만간 경찰에 정식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인데요. 사건 당시 정확한 음주량과 음주운전 경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쟁점은 무엇일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우리은행이 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616억 원 상당의 거액을 부당대출 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최단비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부터 불거졌던 그룹 BTS 슈가의 음주 스쿠터 운전 관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의 사고 당시 동선을 파악했다고 밝혔고요. 네. 일단 경찰이 슈가를 정식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하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6일 밤이죠. 6일 밤에 이 용산구의 한남동에 있는 자택 근처에서 이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음주한 상태로 주행을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찰이 이제 슈가 씨가 누구인지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음주한 상태였어요. 0.2가 넘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는 바로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 일정을 현재 조율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일정에 대해서 통보를 받은 바는 없고, 지금 현재 이 소속사와 관련되어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경찰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슈가가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도 관심인데, 앞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등으로 경찰에 출석을 했던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이제 출석을 해서 비난을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좀 출석을 하게 될까요? 사실은 포토라인을 반드시 서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포토라인을 서지 않고, 예를 들면은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하에서 바로 경찰청이라든지 네. 검찰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 네. 하지만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제 기자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고, 지금 슈가 씨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지금 바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포토라인을 쓸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BTS 슈가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도 낫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경찰 조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서 좀 조사가 이루어질지도 궁금한데, 일단 음주운전 했을 당시에 확인됐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였잖아요. 0.2가 넘었었는데요. 정작 본인은 이제 뭐 맥주 한 잔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어떻게 접근을 할까도 좀 궁금하고, 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걸 감안했을 때 가중 처벌 가능성까지 같이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두 가지의 쟁점이 있어요. 하나는 어느 정도의 음주량이 있었는가인데, 네. 그 음주량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중 처벌이 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당시에 음주 측정을 했을 때는 0.2가 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은 예. 면허 취소가 0.08이거든요. 근데 0.2가 넘었다는 것은 굉장히 거의 세 배가 가깝잖아요. 예. 높은 음주량이고요. 이럴 때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면허 취소일 때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인데, 네. 0.2가 넘었을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을 해야 정확하게 어떠한 적용을 할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음주 경위와 음주량을 파악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처음에 이제 슈가 씨가 본인의 입장을 밝혔을 때에는 전동 킥보드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예, 예. 근데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다릅니다. 왜 다르죠? 왜냐하면 네.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상위 범칙금 10만 원이에요. 네. 그런데 전동 스쿠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오토바이 아니면 자동차 네. 이렇게 처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사처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의 쟁점은 음주량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타고 있던 기기가 될 것 같은데, 이 과정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 같고요. 현재 경찰은 슈가의 이제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절차라고 하면 어떤 절차를 좀 밟게 되는지도 짚어주실까요? 지금 이제 알려진 바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말씀드린 것처럼 면허 취소와 관련되어 있는 0.2%를 넘었기 때문에 지금 면허 취소에 상당하는
음주량이라서 그렇다면은 이 면허증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관련되어 있는 이 지방경찰청에다 면허를 반납을 해야 되고요. 예. 물론 면허를 반납했지만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형사처벌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임시면허증은 40일 정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40일 정도까지는 임시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휴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에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병무청에 별도 뭐 징계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근무 태만과 관련해서도 뭐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안 그래도 민원 게시판에 이 근무 태만으로 인해서 조사를 해달라라고 예. 병무청에 예. 민원 제기가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민원 제기는 병역법 33조에 따른 것인데 근무 시간 중에 음주라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근무를 하지 않을 때에는 5일 정도로 추가적으로 더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별도의 징계가 없다라는 계속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 이유는 지금 휴가 씨가 음주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미 업무가 끝난 이후의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병역법에 따랐을 때에도 근무 시간 중이 아니라서 별도의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의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인데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복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가에 대한 정식 조사를 위해서 경찰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보죠. 우리은행 얘기인데요. 손태승 정 회장의 친인척 기업들에게 은행이 자그마치 6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해줬고 이 중에서 절반이 넘는 350억 원이 부당한 특혜 대출로 확인됐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은행의 전 회장이죠. 손태승 전 회장과 관련되어서 지금 본인의 친인척과 관련된 회사뿐만이 아니라 친인척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회사까지 포함을 해서 616억 원을 대출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서 350억 원이 부당대출이라는 겁니다. 이 부당대출은 문서를 허위로 작성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는 어떠한 담보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대로 된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대출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지금 이 손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회사에서 지배력이 높아진 이후에 더욱더 추가적인 대출이 많아졌다라는 데서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더욱더 우려스러운 게 전체 대출 중에서 269억 원은 이미 연체 중이어서 다시 이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요.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관련 임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예. 서류를 허위로 작성을 했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담보를 갖지 않고선 대출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은행에 손해를 끼친 겁니다. 단순히 은행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은행에도 채권자들이라든지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게도 손해를 끼친 거죠. 그래서 사문서 위조라든지 배임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부실이라든지 연체 등이 매우 많은 상황이고 이것이 취임 전, 손 전 회장이 취임 전에는 겨우 5건에 4억 5천만 원 정도밖에 대출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취임을 하고 나서 4년 가까이 굉장히 많은 616억까지 대출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손 전 회장과 이 관련된 대출에서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 피해를 어느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은행의 자체 조사에 대해서 이 대처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체 조사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좀 밝혀졌고 어떻게 좀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네, 이게 지금 이 과정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앵커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손 전 회장과 관련되어서 이것이 부당 대출이 되어 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배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후에 부실 대출이 굉장히 급증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내부 통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문제는 관련자들만 지목을 받고 있고 손 전 회장은 전혀 정작. 정작 네. 손 전 회장에 대해서는 처벌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자체 검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냐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예. 아직까지 손 전 회장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이지 향후에는 조사를 할 예정이다라고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혜 대출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면서 이 사건이 이례적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과연 이제 금감원 쪽에서 어떤 제재를 하게 될지, 연루된 이제 관계자들에게는 어떤 처벌을 하게 될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사문서 위조라든지 아니면 예. 배임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금융당국 내에서도 내부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사실은 우리은행이 이번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금융 지주와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자정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손 전 회장이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도 불구하고 관련자들만 지금 배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고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부적인 통제가 제대로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지금 금감원도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손실 예상액이 82억에서 158억 정도가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금융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서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장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정확한 손실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예, 어쨌든 뭐 고객들이 맡겨놓은 돈이 이제 불법적으로 뭐 사용되거나 유용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철저한 조사가 좀 이루어지길 바라보겠고요. 마지막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했던 파리올림픽 1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를 설레게 했던 올림픽은 끝이 났습니다만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또 협회 간의 갈등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문체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에 관련된 조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떠한 갈등 경위가 있는지를 파악을 했고 크게 여러 가지를 보는데 선수 관리가 제대로 되었는가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해서 보조금까지 제대로 짚어보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해서는 매년 71억 2천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가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국제적인 대회를 나아갔을 때 이 나가는 데에서 제대로 된 참여와 관련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배드민턴 협회 측에서는 안세영 선수의 이제 주장한 거에 대해서 이제 영장 수준의 내용을 보여주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거든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진솔한 대화를 시작할 거다 얘기를 했었는데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진실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조사 과정이 좀 이루어져야 될까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금메달을 따고 우리가 다 같이 기쁘게 봐야 되는 날에 이러한 그러니까요. 것들이 진위 확인 여부를 다시 파악해야 하는 것들이 안타까운데 네. 지금 이기흥 회장님과 방수현 해설위원까지도 나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위 파악 여부가 지금 이제 확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기흥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도 개선과 진솔한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안세영 선수와 관련되어서 진실하게 대화에 착수해야 될 문제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기흥 회장님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과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얘기가 조금 더 일치하는 걸로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안세영 선수에 대해서 많이 케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안세영 선수는 아직 다 끝나기 전에 이제 끝났지만 다 예. 끝나기 전에는 아직까지 진지하게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맞아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진위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뭔가 이제 팬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에 대한 주목하는 과정에서 너무 협회나 이쪽에서 이쪽 일방적인 의견만 나오기 네. 때문에 안세영 선수가 일단 올림픽 끝나면 얘기하겠다면서 말을 아껴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6일 만에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요. 개인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 모든 선수들은 다 똑같이 대한다면은 오히려 역차별이 아니냐 강조를 했는데 어떤 점이 좀 주목하셨어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안세영 선수도 속해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국가대표로서 어떠한 국가대표의 자격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약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 지침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은 오른쪽 기세에 있는 것에 딱 한 군데에만 어떠한 내가 회사에서 이러한 회사를 받고 있다라는 예.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것, 광고를 하지 않고 내가 배드민턴만 해서도 경제적으로 충분히 보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알려진 바로는 지침은 뭐 3년 이하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 예. 그 다음에는 뭐 1억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하는 거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오히려 이것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이번 사태에서 향후 법적인 다툼을 벌일 만한 지점으로 꼽히는 게 이제 국가대표 은퇴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허용 규정이거든요. 배드민턴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데 과거 좀 판례와 좀 살펴봤을 때 이번 상황은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이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중에 꼭 협회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개인 선수의 자격으로서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의 지침은 5년 이상 협회에 그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여성이면은 27세 이상, 남성이면은 28세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나이가 되지 않았어요. LA 때도 그 나이가 안 된다. 네, 네. LA 때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은 결국은 과도한 제재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 판례가 어땠냐면 배드민턴 협회에서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지적이. 그래서 예전에 고성현 선수라든지 신백철 선수 같은 경우에 가처분을 냈어요. 이때에는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남자 네, 31세였죠? 남자 예. 31세였는데 그것을 넘어야지만 대회를 출전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가처분을 신청을 했었고 예. 그 당시에는 배드민턴 협회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나이대로 낮췄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지금 남자 31세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여성이죠.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저 규정 가처분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상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직업수행 자유 제한이 비례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성과 여성이 꼭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같이 그래서 수행하는 거니까요. 예, 같이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 나이 제한에 대한 문제는 예전 판례를 그대로 원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